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이번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주식 썰전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 논의가 원만히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월 1일 미 연방 정부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을 움츠러들게 하는 요소이죠.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29년 만에 울산에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완공은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전기차 생산시설에 투자세 공제에 대한 화답입니다. 현대차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호재 뉴스가 이어지면서 최근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의 시세가 좋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두 가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논의가 완만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사실 크게 우리가 우려할 네. 정도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어떤 호재 네. 혹은 악재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게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될 주목받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채 한도라는 자체가 이제 정부의 네. 예산을 이제 집행을 좀 해야 되는데 한도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문제들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확산되는 이제 그런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시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원래 이제 부채 한도라는 게 말 그대로 정부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이 상한선을 이제 의회에서 미리 좀 정해놓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어떤 재정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안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좀 정해놓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2021년도에 이미 이제 미국 의회에서 대략 한 31조 4천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로 친다면 대략 한 3경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는 부채 한도를 이미 이제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 정부 예산 한도까지 다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은 더 증액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제 정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그 정부의 디폴트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대금 지급을 못하는 이런 문제들. 사실 이게 이제 이것만 들으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IMF 시절을 겪다 보니까 이 디폴트 문제, 국가 부도라는 말 자체에 상당히 네.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출을 감소시키는 이런 협상을 제시하면서 충분히 주고받는 이런 정책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을 크게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고 예산을 늘려가는 이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이렇다 할 협상 진전을 보지는 못했는데 자, 이게 그러면 왜 글로벌 증시와 우리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근데 결국은
미국 정부의 디폴트, 이제 소위 얘기해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이제 그 예산 집행에 따르는 국가 신용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어떤 CDS 프리미엄들, 즉 다시 말하면 위험 리스크가 가산되는 이런 게 올라가게 된다면 네. 국제 금융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를 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들이 계속 좀 증액이 돼 왔었고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되면서 과거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번 이 문제가 한번 불거졌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고 최근에는 2021년도에 증액을 해놨던 금액들이 지금 거의 한도에 꽉 찼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소위 얘기해서 미국의 정부 예산안들이 이제 GDP 대비 얼만큼 많이 지금 증액이 됐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 두 번째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미국의 이제 그 GDP 대비해서 거의 지금 비율로 본다면 거의 120%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의 GDP 대비해서 저 부채 규모가 거의 뭐 90% 100% 육박을 했다. 이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도 항상 시끄러웠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정부의 예산안들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0% 육박하는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작용되는 그런 부분들. 뭐 사실상 미국의 이제 부채 규모가 증가됐던 원인을 살펴보면은 네. 뭐 최근 이제 팬데믹 때문에 각종 어떤 보조금 지급들 그리고 이제 투자 촉진을 위한 어떤 감세 정책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부채가 증가된 가장 큰 원인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말 그대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하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소위 얘기해서 국채 발행에 대한 금리도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발표된 FOMC 회의에서도 미국 기준금리가 5.25로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국채에 따르는 이자 비용들도 그만큼 많이 증가된다는 부분. 결국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도 급격히 증가된 부분들이 이번에 부채가 증가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금리가 이런 고공행진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지급해야 될 국채 이자들이 대략 한 미국 예산의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 결국은 이번에 이제 FOMC 회의에서 뭐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멘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이제 좀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글로벌 미국의 증시를 어떤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 또 미국의 신용등급이나 미국 국채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결국은 국내 증시에도 이런 영향들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5월 달 들어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 이제 국내 SG증권을 통한 어떤 반대매 물량 때문에 주가 급락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네. 이제 여러 악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마감시일은 지금 6월 1일인데 실제 예산안 집행까지 마감 시한까지 최대한 끌 수 있는 게 이제 6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6월 5일까지 미국 뭐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부들이 어떤 협상을 벌여서 원만하게 좀 해결될지 여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아마 좀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작용되면서 시장이 좀 단기간 출렁거릴 수 있는 악재 요소,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전략과 소위 해서 대형주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이 마무리다라는 그런 멘트 나오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시장에 호재로 작용될지 이게 악재로 작용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6월까지는 해결되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해보자.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결국은 불확실성에 의해서 시장의 악재로서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 체크해가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경험으로 인해서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마 해결되는 쪽으로 무게를 더 실어주셨습니다. 6월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원인 중 하나로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는 미정부의 이자 부분 말해주셨고 만약 해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 악재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이런 소재와 함께 최근 자동차, 부품주들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좀 주도했던 테마로는 화장품이나 자동차를 꼽을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현대차가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죠. 네. 사실은 이게 거의 제 기억으로도 한 20년 동안 없었던 네. 일들이고 최근에 북미 시장 쪽에 증설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국내는 좀 없었는데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부품 업체들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의 어떤 자신감이 좀 발휘된 부분들이 아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 이제 울산에 신설되는 전기차 그 전용 공장이 대략 한 7만 평 부지, 뭐 대략 한 2조 원 정도 투자를 좀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어떤 전기차나 배터리 그리고 이제 일부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세제 지원들 이런 정책들이 국회 이제 본회의에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 통과가 될 걸로 보이는데 뭐 이런 세제 지원에 대한 해결책까지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일단 발표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울산 공장에 지금 대략 2025년까지 완공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산이 진행되는 시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별도로 지금 경기도 화성 쪽에 1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와 합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현대차, 기아가 대략 글로벌 생산 물량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51만 대의 어떤 생산 캐파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글로벌 5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현대차 기아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세제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뭐 최근에 이제 IRA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전기차들 생산 확충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 실적으로도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어떤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네.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현대차 기아의 판매 점유율입니다. 이제 과거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한때 미국 시장에서 3%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굉장히 어려웠던 네. 시절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분기별로 약간의 그 오르락 내리락 차이는 있겠지만 2021년도,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5%대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죠. 한때 뭐 8%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했지만 이게 다시 3, 4%대에서 5%대로 올라온다는 거는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현대차 기아가 어느 정도 인지도 그리고 시장 규모를 안정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기차 쪽에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네. 과연 이제 전기차 부분만 떼어놓고 봤을 때 현대차가 과연 얼마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요거를 좀 잠깐 살펴보니까 과거에는 거의 뭐 2%대를 차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실적들을 보면요.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와 점유율이 거의 뭐 4%대, 3%대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쟁이 격화가 되고 가격, 뭐 테슬라뿐만
뿐만 아니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런 글로벌 자동차 업체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회복한 성장하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3, 4%대 안정적인 기반을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이제 그 2020년도에 대비해서는 많이 좀 꺾여 있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가 유럽보다는 미국 시장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제 국내 시장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울산 공장을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네. 2030년까지 총 대략 한 2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 라인을 구축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자금적인 여력도 있지만 자신감에 기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동차 업종들의 이런 생산 캐파 확대와 함께 수혜들이 계속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단 전기차 부분의 가장 큰 수혜주는 결국은 이제 배터리겠죠. 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미국의 이제 IRA 시행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설비 투자를 크게 증설이 되고 여기에 따른 수혜 때문에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혜를 받는 건 맞지만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전기차 섹터는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이 자동차 업종 내 자동차 부품주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가 생산 캐파를 늘리고 증설을 하고 그만큼 생산 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따르는 어떤 부품들의 어떤 매출 확대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우리가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국내 시장에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중국 내 시장이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국내에서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기반을 닦게 된다면 과거에 이제 한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자동차 업종들이 시장의 어떤 주도주 대세주로 이제 떠올랐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 향후에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부분 같이 염두를 해두고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의 공장 신설과 투자 확대 소식으로 향후 글로벌 5위 기업으로도 도약할 수 있다 말해주셨고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2% 정도의 성장세에서 3, 4%를 올라온 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 수혜 기대되는 점, 특히 부품주의 전망을 더 좋게 말해주셨습니다. 강의 진행해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다양한 정보,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최근에 시장이 좀 약간 많이 지지부진하고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가 이러다 보니까 조금 순환매 흐름들이 자주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진 않고요. 이쪽 섹터가 작은 이슈 때문에 반짝거리다가 며칠 만에 또 꺾여버리는 이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대응하기 만만치 않은데 이런 이제 순환매 장세에서 어떤 대응하는 방법들 몇 가지 대응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매매 방법들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순환매 장세의 어떤 핵심 종목들 선호 종목들 뽑아서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이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큰 시장 내에서 순환매 장세 전략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핵심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수요일에 나오셔서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꼼꼼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4일에 매수했던 큐렉소인데요. 의료 로봇 수혜 관련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목요일 당일에는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큐렉소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뭐 시장이 좀 약세인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네. 최근 뭐 워낙 그 순환매, 개별 종목들이 좀 등락이 거듭되는 네. 이런 흐름들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담되는 공시가 좀 하나 떴습니다. 뭐 최근 이제 3호 12 물량이 대략 한 70만 주가량이 상장되는 그런 공시가 지난주 나왔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요 물량들이 좀 부담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는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줬고 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관련 산업들 육성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료용 로봇에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큐렉스 쪽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수급적인 물량 부담만 좀 해소가 된다면 다시금 좀 올라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큐렉스 주가의 흐름을 좀 놓고 보더라도 뭐 지금 3월 달에 한번 크게 이제 이슈가 한번 됐었죠. 이때 이제 로봇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 이후에 거의 지금 거의 한 달 반, 2달 정도 계속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길게 보자면 그때 이제 움직이기 전 가격대로 다시 좀 원위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뭐 밀린다고 해서 크게 뭐 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 전환 물량들 대략 한 70만 주가량 되는데 이 물량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인 공매도로 친다면 월요일부터 거래가 됐다고 보는데 최근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70만 주 정도 되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하루 거래량 대비 한 3, 40만 주에서 70만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물량을 소화하는 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하락 추세에서 좀 전환되는 추세 전환을 시도를 했던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좀 다시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이제 그 3월 달에 상승 시도가 나왔던 상승 전 가격대로 좀 원위치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약간 멈칫거리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뭐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 달 반, 2달간의 어떤 조정, 눌림을 준 이후에 최근 저점권에서 좀 반등 시도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렉스도 마찬가지로 요 12 물량들이 좀 해소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거의 한 9,800원에서 뭐 10,000원대 요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두시고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고 좀 재미없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구간이지 않나 요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 어제 나온 공시였습니다. 12 전환 물량 상장으로 이 부분 소화에 있어서 주가는 잠시 9,800원, 10,000원 사이 횡보할 수 있으나 순환매 관점으로 로봇 관련주 2달간 조정 이후에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의견과 함께 목표가까지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7일에 매수했던 엔터 관련주 SB입니다. 방어주와 함께 실적 모멘텀 재료 말씀해 주시면서 좀 길게 여유 있게 보자고 13만 원, 14만 원 선까지 제시해 드렸거든요.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엔터주들이 네. 원래 이제 그 코로나 시대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가 네. 이제 뭐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이제 해외 글로벌 투어들이 본격화되고 네. 앨범들이 이제 발매가 되면서 상당히 부각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SM 같은 경우는 한때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이유들은 뭐 다 알고 네. 계실 겁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이 되면서 한참 뭐 시끄러웠다가 결국은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일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이제 안정이 됐던 이제 그런 부분들. 일단 악재나 이런 어려움들은 다 해소가 됐고요. 이제는 본격화되는 소위 얘기해서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과 함께 실적이 본격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주가 수준을 잠깐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거의 뭐 주가 수준이 거의 8만 원대에서 뭐 16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안정권 들어서면서 요 9만 원, 10만 원대를 지금 오르락내락 하고 있는 이런 구간들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들은 SM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SH증권발 어떤 주가 반대 매매 때문에 일부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에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하반기에 어떤 실적 개선 모멘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어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약세, 하락대일 때 상대적으로 견조한 어떤 방어주 개념으로서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 최근 주가가 좀 살짝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도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미 뭐 지난 그 3월 말경 9만 5천 원 대에서 지금 살짝 11만 5천 원대 올라왔다가 다시 10만 원 초반대로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 10만 원대에서는 언제든지 오르락내락 할 수 있는 구간들은 나올 수는 있다. 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장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염두해 두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NCT의 어떤 소속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가 잡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혹은 조금 되밀릴 때 밑에서 잡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계속적인 뭐 분할 매수 관점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오르기보다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횡보나 밀릴 때 이럴 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물량을 잡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경영권 분쟁으로 급하게 올랐던 주가는 모두 소화된 상태입니다. 이제 실적과 본연 재료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0만 원대에서 등락은 나올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상방으로 갈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7일에 매수했던 현대로템 방산 관련 종목입니다. 지난 AS 때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로템도 좀 길게 보일 종목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방산주고요. 네. 이게 원래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철도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지만은 네. 우리 이제 폴란드 계약을 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죠. K2전차가 대규모 계약을 좀 했고요. 네. 2차 계약이 좀 난항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폴란드 계약이 제대로 되는 거냐 아니냐 이 말들이 되게 많았었고 이에 따라서 현대로템의 주가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흐름들. 하지만 2차 계약이 지금 원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최근에 좀 많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현대로템의 주가도 여기 지금 2만 5, 6천 원대에서 최근 이제 3만 6, 7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제 눌림목, 숨고르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와 좀 무관합니다. 결국은 이제 폴란드 수주권만 하더라도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만 단기간 4월 중순경에 단기간 2만 원 중반에서 3만 원까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뭐 폴란드 계약이야, 뭐 2차 계약이 어떻게든 진행이 되겠지만 루마니아 쪽에 지금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언제 계약이 본격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본다라면은 현대로템의 주가가 길게 보자면 어쩌면 지금 3만 원대 초중반 가격도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고 오히려 싸 보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일단 주봉상의 그 기술적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현대 로템의 주가가 뭐 지금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에 요 2만 원대에서 3만 원 초중반대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미뤄졌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서야 요 박스권 상단을 좀 올라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경기가 부진한데 주가 수준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이제 간혹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무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이 되면 이게 2, 3년 동안 꾸준히 계속 공급이 되면서 매출 실적이 잡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1차 계약은 끝났고요. 2차 계약이 2, 3년 동안 계속 나눠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신규로 추가적인 계약이 또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주가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주여서 단기간 볼 종목은 아니고요. 경기가 좀 부진하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경기와 무관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하반기까지 계속 지켜보고 가져가고 우리가 점검하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잠깐 뭐 시장도 그렇고 현대로템의 주가도 지금 5월 달 들어서 뭐 3만 3천 원에서 3만 5천 원대를 계속 좀 오르락내락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와 관계없이 오히려 뭐 3만 뭐 2, 3천 원대로 좀 밀려준다면 네. 오히려 더 물량을 더 잡을 수 있는 기회로도 우리가 대응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수주 모멘텀 하반기까지 지켜볼 때 역시나 긴 관점으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주가 32,000원, 33,000원 밀릴 시에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0일에 매수했던 서현이화입니다. 월요일 날 이런 미국 전기차 업체 수주 소식 부분에 강세를 보였다가 서현이화 측에서 체결한 바가 없다 나오면서 다시 맞습니다. 음봉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다만 어제 오늘도 주가 견조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으로 17,200원 선 마감을 했고요. 수익권에 이미 있습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예, 뭐 아까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제 자동차 업종이 우리가 이제 워낙 전기차 쪽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서현이화도 일부 전기차 부품을 만들지만 배터리 쪽은 아닙니다. 다만 현대차, 기아가 어떤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생산량의 증가가 된다면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당연히 어떤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이미 그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서현이화도 뭐 현대차, 기아의 매출이 거의 한 90%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미 이제 계약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된 이슈는 뭐 4월 달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시장 조회 공시를 통해서 회사에서 답변하기로는 미국의 이제 전기차 필러 쪽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약간 그 우리가 공시 규정에서 좀 혼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회 공시라는 건요. 그 회사가 직접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다면 계약 체결이 안 된다고 공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계열사,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종속회사나 관계회사를 통해서 계약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현이화도 이런 이제 종속회사를 통해서 이런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은 결국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 물량도 꽤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본격화된다라면은 서현이와의 주가도 좀 이제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이 크게 지금 이슈 부각을 받지 못하면서 연초에 9,000원대에서 지금 13,000원 올라왔다가 조정 주고 다시 상승했다가 조정 주는 전형적인 완만한 상승 파동을 주면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계약 관련된 이슈 때문에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일부 이제 기관들의 차익 물량이 좀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계약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게 실적 기반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서현이와의 주가 흐름들 뭐 조정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아까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기아의 어떤 울산 공장 추가 증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전기차의 어떤 수주가 아닌 기존 물량들 매출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좀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 충분히 뭐 19,000원, 2만 원대 이상은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16,000원대, 지난번 고점 라인인 16,000원대를 뭐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잠시 흔들거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2분기, 3분기 때의 추가 모멘텀, 실적 모멘텀의 어떤 가능성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달 공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전기차업체 수주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짚어주셨고요. 추가 상승 여려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16,000원 라인대 내려온다면 매수 가능한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3일에 매수했던 한미글로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후부터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부여 의견 주셨거든요. 한미글로벌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일단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이제 네.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그 사우디 교통 물류장관이 국내 방한을 하면서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슈도 좀 있었고요. 네. 최근에 사우디 측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된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도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시장에 지금 확인되지 않았던 루머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루머 중에 하나가 사우디의 교통 물류장관이 네. 방한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일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재료 노출 우리가 최근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단기적인 호재성 혹은 일정이 예정됐던 일정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차익 실현 기회로 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는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생각보다는 장대 음봉과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루머 때문에 더 추가 하락이 지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면은 지난 이제 3월 달 26,000원대를 조정을 받고 나서 이게 상승 시도가 나온 이후 그리고 다시금 요 4만 원대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4만 원 터치 가능성을 봤었는데 터치를 했지만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너무 급하게 지금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 따라서 일단 이렇게 4만 원대에서 3만 원 초반까지 대략 한 20-30%대의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V자 반등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고점대 가지고 있던 물량들의 어떤 손절성 물량들 그리고 일부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밀린다 하더라도 뭐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니겠지만 기술적으로 요 61선 라인, 요 3만 원대를 중심으로 약간 위아래에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요 구간에서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악재성 루머에 의해서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여타 종목처럼 뭐 이게 장기간 시간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좀 한 1-2주 정도 시간이 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체크하면서 좀 봐야 될 그 구간이지 않나. 다만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매매 전략상으로는 뭐 팔 때는 이미 지났다는 거. 따라서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동안 관심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매수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또 새로운 기회가 좀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단기간 한 20-30% 대부분 종목군들이 한 뭐 큰 대형 내부에 큰 대형 악재가 있어서 급락하는 게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해서 하락하는 경우 보통 한 20-30% 정도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혹은 진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흔히들 우리가 기술적 분석할 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구간까지 좀 내려오지 않았나. 그러면 결국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3만 원 초중반대 혹은 뭐 3만 원 이하 때 살짝 내려올 경우 오히려 분할 매수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들고 계신 분들 좀 안타깝지만 일단 지금 팔 때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손절성, 악재성 물량들이 조금 소화될 수 있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보고 다시금 요 3만 3, 4천 원대의 회복 가능성 요거를 좀 염두를 해두고 좀 지켜보자 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악재성 루머로 문제가 우려되며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1, 2주 정도 후에 이런 부분 해소될 부분으로 인사이트 제시해드렸고요. 내려온 형 구간에서 정리보다는 보유해보는 의견 드렸고 3만 원 이하 선에서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이 바이오니아가 지난 월요일 날 하한가를 보였습니다. 이 아마존 판매 차질 우려 때문에 보였다가 다시 한번 차질이 없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예, 다시 올라왔는데요. 바이오니아 좀 아쉽네요. 예, 맞습니다. 그 요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네.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조금 안 좋은 소식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크게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오니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탈모용 치료제 화장품들이 이제 그 아마존에서 판매가 본격화되고 쇼핑몰이 좀 오픈이 됐다는 소식들이 지난주에 들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시장에서 지금 안 좋았던 소식이 들렸던 거는 아마존 쪽의 판매 일정에 상당히 좀 차질을 빚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바이오니아가 이 7만 5천 원대에서 급락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분 이제 전문가 톡방에서는 네. 이 바이오니아가 사실은 지난주 5월 4일 날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네. 스팸이 요즘 워낙 기승을 부리는데 네. 너무 많이 이제 발송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뭐 1차적으로 7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해보자. 왜냐하면 그 전에 잡으신 분들은 얼추 미니멈 한 40에서 맥시멈 한 50에서 60%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뭐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공교롭게 그 다음날 지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그날 이후에 추가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뭐 일부 악재성 소식 때문에 손절성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면 일단 뭐 이익 실현하신 분들이야 조금 더 관망이 좀 필요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요 5만 원대, 물론 약간의 이탈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요 5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아직은 좀 보유를 하면서 좀 지켜볼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쪽에서 어떤 판매 일정과 판매 차질을 빚고는 있지만 이게 뭐 판매 거부가 됐거나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쪽 FDA 쪽에 이미 승인을 받아놓고 판매 승인돼서 본격화되는 부분들 국내에서는 아직은 판매 승인을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매 거절로 인한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고 조금 5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는 게 아니라면 좀 더 보유를 하면서 지켜보자 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지난주 방송 5월 3일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AS 때 수익 실현 쪽으로 제시해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아직 보유하셨다면 5만 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더 지켜보는 쪽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드디어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문가님의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조금 네. 녹록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실적 기반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면은 아까도 잠깐 그 추천 종목 AS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고 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권에 속해 있는 그런 섹터 영역들을 보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제가 자동차 부품주 3인방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전기차 쪽,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의 배터리나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고 순수한 현대차, 기아의 어떤 생산 캐파 증가와 함께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당연히 성장 모멘텀, 실적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 자체도 자동차 범퍼, 휀더를 생산하는 그런 부품업체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범퍼레일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의 어떤 독점적인 위치, 거의 공급 비중이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비중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 생산 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배터리 모듈 쪽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생산 캐파 증가와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가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고 완만한 좀 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뭐 지난 4월 초 중순경에 한번 좀 불끈했다가 다시금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횡보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주가 수준도 그렇게 부담되는 구간은 아닐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기대를 하고 싶다면은 충분히 이제 이런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이슈가 된다면 요 전고점 라인 1차적으로 이 전고점이 한 1,500원가량 되는데 요거 돌파 가능성을 좀 보자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노선 손절 라인은 한 대략 8,700원가량을 보고 있는데 뭐 자동차 부품주로서 제가 이제 3인방이라고 표현하는 그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크게 흔들리지 않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종목이라는 거 이런 종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출렁이는 시장 안에서 최근 시장 수급이 저평가 실적 좋은 종목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자동차 부품주로 범퍼, 휀더 생산업체 추천해 주셨고요. 차량 경량화 부분으로 주목받고 있고 현대차, 기아, 캐파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 힌트 들어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뭐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좀 녹록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순환매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순환매 흐름의 장세를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팁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몇 가지 이제 핵심 순환매를 대비하는 핵심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엄선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어려운 시장 내에서 대응 방법과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